자, 이번 주에도 증권가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암호화폐 시장 거래대금이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것 그 자체를 떠나 가지고 어떤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면 좋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리포트 3개에 어떤 걸 준비했느냐, 4월 12일 날 나온 삼성증권의 인플레이션 대 리플레이션, 그리고 4월 14일 날 나온 SK증권의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그리고 4월 15일 날 나온 대신증권의 코인베이스 제도권 진입이 불러온 변화라는 리포트 3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개와 관련해서 제가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곁들여 볼 건데요. 이 리포트들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만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 봤고, 저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펼쳐지고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월 14일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레이션 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리포트, 그 중에서 금 가격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요. 자, 최근에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금의 대체 자산으로 은이나 다른 귀금속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고,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느냐, 바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인데요. 디지털 시계에서 현실 세계의 금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사실, 이거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뒤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는 금 가격 하락, 금 가격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고 있는데, 자, 이것은 보편적으로 지금 증권가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월 15일 날 대신증권에서 코인베이스 상장, 제도권 진입이 불러올 변화라는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자, 그 오른 원인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의 원인이 뭐냐, 바로 앞으로 암호화폐 사용처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 투자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 앞서 삼성증권의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암호화폐 사용처 확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생태계 확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암호화폐의 가치는 생태계 확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4일 날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리포트인데,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 사라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앞선 두 리포트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자,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금의 어떤 지위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주목한 점은,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플랫폼의 중요성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우리는 어떤 기업이라고 부릅니까? 단순히 IT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페이스북 플랫폼 기업입니다. 아마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거죠. 자, 지금 세계적으로 덩치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애플도 사실 플랫폼 기업입니다. ISO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걸 가진 기업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강조될 수가 있다, 부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왜 플랫폼으로서 중요한가? 바로 NFT 그리고 디파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NFT 그러면은 최근에 뉴스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신문 타이틀에 자주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뉴스 타이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NFT 광풍 속에 소더비 경매에서 187억에 팔린 작품이 뭐길래? 바로 NFT를 기반으로 한 가상 작품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작품이 187억이나 주고 팔릴 수 있는 이유, 바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고유한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87억에 팔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87억은 그래도 오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187억. 자, 이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187억의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지금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VR, AR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가상세계는 어쩌면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세계하고 NFT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NFT를 기반으로 한 이런 작품들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가? 자, 여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디지털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디지털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상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온라인 콘텐츠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봐도, 아무리 많이 반복 재생을 해도 데이터에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이신문을 한 명이 보는 거하고 10명, 100번째, 200번째 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200번째 보는 사람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디지털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부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되겠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지털의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고유한 디지털 작품, 어떤 디지털 소유물, 디지털 창작물들이 각광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각광받을 수 있냐? 바로 가상세계의 성장하고 가상세계의 성장, 우리 삶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사실 저는 디지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에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아주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드나드는데, 사실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어디인가, 그것조차도 우리는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 세계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가상 세계에서도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오감을 느낄 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일까? 가상 세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과연 나의 실체,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비가 꿈을 속에서 내가 된 것인가? 자, 이렇게 우리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상세계에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가상세계에서도 오감을 다 느끼고 우리가 사유를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은 가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세상이 서서히 오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많은 활동들이 가상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상세계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만의 어떤 고유성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하지?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정체성은, 그리고 가상세계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사회처럼 뭔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돈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세계에서도 돈이 필요할 수가 있고, 자, 가상세계를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고유의 어떤 물건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가상세계 공간에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가상의 세계에서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상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개체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NFT 작품이 지금 경매에서 170억에 팔려? 자, 뭐 오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넓은 세계, 가상 세계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나의 고유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을 지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암호화폐가 각광받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품이 팔리고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 자, 그렇지만 그 미래 앞전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매트릭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자, 빨간 약을 먹으면 어떤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파란 약을 먹으면 현실 세계에 남아있고 현실 세계에 남아있는데 현실 세계는 시궁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미드 중에 소설 원작으로 한 미드 중에 100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AI 칩을 먹으면은 빛의 도시라는 가상의 세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가상의 세계에는 고통이 없는 유토피아적 세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죠. 즉, 현실 세계를 잊고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가상 세계가 현실인 마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AI 칩을 먹으면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 설정상으로는 AI 칩을 먹으면은 신경계가 그 칩과 연결이 돼가지고 가상 세계로 연결을 해주고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된다.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건데 아마도 그 단계에서는 단순히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세계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가상과 현실세계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자, NFT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들은 상당한 가치,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상세계에서 오감, 일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현실보다 더 나은 곳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갈수록 나의 고유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투자 상품의 가격,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가격들의 변화는 있어 왔고, 자, 그런 가격들이 항상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네, 가격이 거품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코인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고 가상세계는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된다. 그렇다면 가상세계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상품이
코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면서 삶을 영위하는데 좀 더 유익한 방향, 도움되는 방향 쪽으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디지털 시대의 가상세계에서 한정적일 수 있는 재화, 블록체인을 통한 고유성,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만한 보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깜빡한 내용이, 앞에서 제가 다 말씀 못한 내용이 100에 보면은 AI가 사람들,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상세계의 성장, 가상세계의 성장, 일상화는 결국 보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